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선거란 것이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세훈은 뭔가 다릅니다. 지금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은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자, 후보 등록을 한다는 의미는 오세훈의 서울시장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 서울시장이라는 이 업무를 벗어던지고 훨훨 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후보 등록을 한 직후 오세훈 시장이 찾은 곳은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오세훈으로 상징되는 서울의 수많은 곳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어느 곳에든 오세훈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있겠습니까? 지금 오세훈은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합니다. 헌정사상 첫 번째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오늘 후보 등록을 한 직후 찾은 곳은 구로구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세가 가장 약한 곳 중 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오세훈은 바로 구로로 달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목이 꼬불꼬불하고 개발을 원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고척동으로 갔습니다. 왜 이곳에서 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어떤 언론은 이런 출마 선언은 없었다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오세훈, 정말 선거를 떠나서 진정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박원순의 잃어버린 10년, 이제 오세훈의 희망의 서울로 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세훈이 출마 선언을 한 장소는 노후주택가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징적으로 이곳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자, 지금 오 시장 재선 서울시장에서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3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기 다 계산하면 3선을 했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한다. 4선을 통해서 서울시를 완성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서울 구로구 고척로 52가길 65 개봉 3구역. 이 개봉 3구역은 길이 꾸불꾸불하고 골목이 아주 힘들어서 서울 같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곳에서 오세훈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10년 넘게 지속된 갈등과 정책 오류로 파행된 곳입니다. 자, 대표적인 주거 낙후 지역인 이곳에서 오세훈 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 시장은 개봉 3구역은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되고도 16년간 멈춰있던 곳이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취약계층과 함께 하겠다는 것과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바꾸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부동산의 실패,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 박원순의 부동산 실패가 오세훈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원희룡입니다. 사실 원희룡과 오세훈은 상당히 친한 사이입니다. 과거 서울시장 이 한나라당 경선에서 오세훈이 원희룡과 나경원을 꺾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는 좋습니다. 원희룡은 양천갑 지역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콤비가 서울의 부동산을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자, 이 주변 골목을 가득 채운 지지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치면서 열광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은 이곳에서 상당히 많은 발언을 했는데 그 중에는 경쟁자인 송영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인천시장을 지냈고 인천의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온다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방탄 조끼를 입히기 위해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의 행동 때문에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체에서 참패를 맞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시장은 송영길 후보를 경계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유능한 일꾼을 재신임해서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미래로 도약할 것인가, 잃어버린 10년의 원죄를 가진 자들과 함께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의 선택이 될 것이다. 서울시정을 대통령 견제나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피처로 생각하는 후보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준비한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이라 믿는다. 그러면서 인천시장 송영길을 평가했습니다. 청렴도는 늘 하위권이었고 빚이 많이 늘었다. 점잖게 얘기해서 인천시 경영에서 성공한 시장, 성적표가 썩 훌륭한 시장이 아니었다. 송 후보의 공약 착수율이 54%, 이행률이 15%에 그친 것으로 미뤄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 자신 없는 공약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인천시장에 있던 송영길이 뭐 특별한 명분도 없이 서울시장에 온다? 그만큼 민주당은 지금 인물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오 시장은 출마 선언 이후 정비구역 일대를 둘러보며 주민들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네를 둘러보던 오 시장은 상상 못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다. 지역 단위로 묶이면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작업을 챙겨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오늘 후보 등록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의 직무는 투표일인 6월 1일까지 정지됩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날 오 시장은 다시 서울시청에 컴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서울시는 조인동 행정 일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강철원 전 서울시 민생특보 등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함께했던 이 측근들도 서울시 정무직 공무원들도 대부분 선거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선거 캠프는 프레스센터에 마련됩니다. 개소식은 14일입니다. 프레스센터. 오 시장은 늘 프레스센터에서 선거를 치렀고 이겼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저도 그곳에서 선거를 같이 치러본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오세훈이 서울시장 선거를 지휘하게 되면 아마 전국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재명, 송영길이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큰 상처를 줬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